5월 23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4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41% 상승한 2567.5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4% 상승한 859.1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1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삼부토건, DYD, CU박스, BCNC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1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AI 섹터입니다. 챗GPT를 중심으로 한 AI 시장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이스트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휴먼 비즈니스 모델 글로벌 확장 논의를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스트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와 자사 AI 휴먼 기술이 가진 비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며 AI 휴먼 기술이 갖는 무한한 확장성에 기반해 양사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오늘 AI 관련주 일부가 오랜만에 상승하며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마약검사 섹터입니다.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입영 신체검사 때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를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간부의 경우 인간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진단키트와 진단시약 관련주들이 부각받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전기차 충전 섹터입니다. 어제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기차 충전 시장이 점점 성장하여 2030년에는 427조 원 규모로 6배 가까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영역이었지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기업들의 충전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소식에 어제 시간회장에서부터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강세였으며 오늘도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가며 부각받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여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마녀공장이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화장품 기업의 상장은 지난 2021년 실리콘투 이후 2년 만인데요. 최근 대형 화장품사들은 중국 시장 부진으로 실적에 타격을 입었지만 중소화장품 업체들은 대부분 개발 생산이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화장품을 생산해내며 호실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마녀공장의 상장 소식도 동반되면서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 일부가 순환매를 보여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의 북동부 도시인 코노토프시와 함께 재건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DYD도 삼부토건의 최대주주라는 점이 부각되며 이틀 연속 함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CU박스는 특별한 호재는 없었지만 코스닥 상장 후 상거래일 만에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이어서 BCNC는 세계 최초 반도체 애칭 공정용 국산 합성 커츠 소재의 부품을 반도체 업체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인 H사와 S사 등 여러 기업들과 공급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이어서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어제 뉴레이크인 바이츠 투자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한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58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 유치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며 새로운 최대주주인 인바이츠 헬스케어가 SK텔레콤, 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인바이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강원에너지는 포드가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 공급 업체 3곳과 신규 계약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에너지의 자회사 강원이솔루션이 경주 리튬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부각되며 리튬 공급업체로 주목받은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우양은 슈퍼 엘니뇨 등의 글로벌 기후변화와 전쟁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식량 중에서도 설탕과 커피 등의 재배 지역이 특히 타격을 입고 있다는 소식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에이프릴바이오는 현대차증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에이프릴바이오의 기술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하며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나노브릭은 중동정부 의약품 보안라벨 공급기업과 1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성안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모니터랩은 이틀 전 상장 후 오늘 상거래일 만에 특별한 호재 없이 강세로 마감했네요. 다음으로 IM은 타다와의 합병 가능성이 거론되며 카카오 택시의 대항마로 나설지에 대한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고요. 끝으로 웨이브 일렉트론은
하나증권에서 국내 대다수 5G 장비 업체들의 실적은 확실한 개선 추세라는 말과 함께 올해 8월 국내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언급하며 5G 관련주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